대학원 새내기와 학부 4학년생. 아직 학계에서는 발도 못 댄 햇병아리지만 학부생들 사이에선 이미 뒷방 늙은이가 되어버린 우리입니다. 이미 과방보다는 연구실과 조교실이 더 편해진 우리. 심리학과를 오래 다닌 만큼 그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심리학과에 들어오기 이전의 꿈, 그리고 심리학과에서 4년 이상을 구르고 나서 바뀐 지금의 꿈입니다. 심리학과 언제부터 오고 싶으셨어요, 건희 씨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심리학과 오고 싶어 했는데 특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엄청 오래됐네요. 그렇죠. 중학교 때부터 임상심리학이나 상담심리학처럼 정신장애나 정신적 어려움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엄청 얼마 안 됐거든요. 최근? 최근이진 않죠.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고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무조건 교대에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교대에 가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과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교대는 사실 전형적인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엄마는 제가 어떤 한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가 되기를, 스페셜리스트가 되기를 바라시고 뭔가를 전공하면 좋겠다. 그게 뭐가 됐든 네가 하고 싶은 걸 전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재미없는 건 죽어도 못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내가 재미있게 약간 헌신할 수 있는 학문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이 좋아서 교대를 가고 싶었던 거니까 아이들을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발달 심리 쪽을 공부해보자. 그때 약간 딜도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4년 다니고 졸업을 하면 교대를 새로 들어가도 된다. 약간 손해보는 기분이 들긴 했지만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에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심리학과에 와서도 약간 임상이나 상담 쪽 하고 싶으셨던 거네요. 네. 저는 처음에 애초에 심리학 분야에 임상 심리학이랑 상담 심리학밖에 없는 줄 알았고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네, 나머지 분야들은 대학에 와서 처음 접한 것들이고. 사실 저도 좀 비슷하긴 했던 게 발달 심리학을 공부한다고 말은 했지만 심리학과에서 실제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놀이치료라든지 아동상담 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독심술을 하는 데다라는 인식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 같지만 뭔가 마음을 치유하는 학문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대학원 들어왔다 하면 상담 좀 해줘라. 좋아. 작게는 연애 상담부터 상담. 진짜로 힘들다고 저한테 찾아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의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고 학교가 같아요. 동기거든요. 같은 학교에서 같은 시기를 거친 심리학과생들이기 때문에 한정된 경험이라는 걸 일단 밝히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둘 다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계속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이고, 사실 심리학과 졸업생들의 대부분은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 심리학과 전공이랑 무관한 취직을 맞아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관하거나 유관하다고 오해받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심리학과 졸업생들을 대표하진 않는다. 그런 맞아요. 분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서로 그 관심 있는 대상이나 네. 나이대 그런 건 달랐지만 둘 다 임상이나 상담을 관심을 가지고 네,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쵸? 근데 들어와서 어땠죠? 들어와서 전공 수업들을 듣는데 임상이랑 상담 말고도 전공 수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과목을 들으면 이 분야가 되게 좋아 보이고 저 과목을 들으면 저 분야가 되게 좋아 보이니까 되게 갈팡질팡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꿈도 계속 바뀌었어요. 막 어떨 때는 대학원에 가고 싶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진짜 이걸 잘 살려서 취직을 하면 정말 재미있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건 인턴을 하면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많이 바뀌었어요, 꿈이? 꿈을 만약에 우리가 껍데기랑 알맹이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껍데기는 거의 안 바뀐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어쨌든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같은 걸 전공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대학에 와서도 방황은 좀 했지만 여전히 임상 상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속에 있는 알맹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어떤 식으로 변한 거냐면 심리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심리학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학으로는
충족이 안 되는 질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심리학이나 상담심리학은 보통은 개인의 마음을 치유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엄청 초점이 네, 개인에 개인한테 가 있잖아요.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개인이 있을 때 그 개인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개인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도와주고.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이랑 사회가 안 맞을 때 개인만 고치는 게 맞는 걸까?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마음을 치유하고 또 적응을 하려고 노력해도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가 거기에 맞춰서 올바로 바뀌어주지 않는다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쵸. 막 상담을 받아서 내가 괜찮아졌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성소수자인데 네. 상담을 받고 나서도 사회 인식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차별을 하고 있고 나는 혐오를 여전히 하고 있다면. 성소수자야. 네. 그럼 내가 그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돈이 적은 사람, 노동 환경이 열악한 노동자,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 이런 소수자나 사회적 네, 약자. 사회적 약자들이 실제로 더 많이 몸이 아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 제도나 사회 환경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인데, 근데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마음도 결국에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로 대표되는 그쵸, 거니까 그쵸. 사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얘기인데, 특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정신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게 사실인데, 그런 특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심리 연구나 심리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면 그쵸. 그건 뭔가 되게 모순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도 꿈이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초점은 조금 올라왔어요. 굳이 어린아이한테만 관심을 가지지는 않게 됐고, 그래도 사람을 직접 대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했는데, 아예 정말 상담을 전공할까도 생각을 하다가 넌 안 된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 성격상 안 된다는 거죠. 상담을 잘 하려면 몰입을 이렇게 확 했다가 네. 확 빠져나오는 걸 잘해야 된대요. 근데 확 빠져나오는 게 안 되나요? 그렇죠. 몰입은 되는데. 그쵸. 저는 계속 같이 울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그냥 치유를 해주는 거다. 잘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마음에 아픈 걸 극복을 하게 해주는 거다. 이런 편견? 환상? 학부 때 이제 수업 중에 상담 심리에 대해서도 직접 배우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환상도 깨고 자기 인식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진짜 이건 진짜 아니구나.